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번에 할 비주얼 로봇 게임은 바로 미래의 여친님이 나에게 인사를 건네왔다입니다. 네, 이번 게임도 되게 감동적이고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진짜 어이가 없다.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이름이.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지나 늘 내리는 공원 근처에서 내렸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조금 더 걸어가다 오른쪽으로 꺾자 공원 입구가 시작됐다. 가로등에서 나오는 차가운 빛이 진한 어둠을 비집고 공원에 흩뿌려진다. 가물거리는 빛이 발에 비춘다. 어둠이 무섭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넘어지는 건 싫다. 익숙한 길이라 해서 안심하지 않고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걷는다. 주인공 이름은 태인이네요. 태인. 그렇게 한참을 걸어 집 앞까지 왔는데 저기요. 왜 여기까지 절 따라오신 거예요? 움찔하고 놀랐다가 이내 멋쩍은 듯이 환하게 웃는 의문의 여성. 알고 있었어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아까 공원에 벤치에 앉아 계시던 걸 봤어요. 거기서부터 저를 쫓아오시던데 따라오는 티를 그렇게 팍팍 내면 눈치채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누구세요? 우선 천태인 씨 맞죠? 네, 맞는데요. 뭐야? 내 이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위아래로 꼬물거리던 작은 입술에서 나온 말은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그쪽의 여친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 좋은 컨셉이다. 네? 게임 이름 그대로네요. 미래의 여친님이 나에게 인사를 건네왔다. 혼자가 익숙한 삶, 타인이 불편한 삶,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었다. 아마 내가 특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작든 크든 타인이 침범하면 안 되는 선이 있다. 나는 그 선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야 어쨌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란 놈은 평생 사람이라는 것과 크게 엮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이상한 여자애가 순식간에 그 경계를 넘어와 버렸다. 그것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거실 가운데에 놓인 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미래 여친. 주문은 토끼냐? 애니메이션 같아. 그녀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미친... 아니... 머리에 꽃 꽂은 여자애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마 나뿐만이 아니겠지. 난데없이 자기가 미래에서 온 내 여자친구라니 너무 터무니없잖아. 아니면 그건가? 타임리프? 시간을 달리는 여친? 여긴 어느 세계선이죠? 무슨 여기 다 애니메이션 같냐? 뭐라고요? 제가 당신 여자친구라고요. 저는 도에 관심 없습니다만. 혹시 저를 모르시나요? 네, 몰라요. 혹시는 뭐야, 혹시는. 모르고 말 것도 할 거 없이 우린 처음 본 사이잖아. 애초에 여자친구 이전에 친구도 별로 없는데. 이봐요. 저랑 당신은 방금 처음 만난 사이예요. 알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그렇구나. 여기서 처음 만난 사이가 되는 거군요. 아까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본 적은 있어가지고. 아니, 이 여자애는 대체 뭐길래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진지하게 곱씹고 있는 거지? 그나저나 여기는 그쪽 집이죠? 설마 모르는 곳까지 날 쫓아온 거야?
고개만 뒤로 돌려 슬쩍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한번 보고 말했다. 예, 뭐 보시다시피 제 집 앞인데요. 해 거리지만 말고 빨리 너희 집으로 가라고. 그런 거로 전 한시라도 빨리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제 집으로 들어가야겠으니 그쪽도 괜히 늦은 밤에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말고 빨리 그쪽 집으로 돌아가세요. 짧지만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잠깐만! 말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날 불러 세우는 미래 여친. 저기, 혹시 집에서 재워줄 수 있으세요? 네? 다시 말하지만 우린 초면이다. 따끈따끈한 첫 만남을 가진 게 아까라고. 뭘 믿고 난데없이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미래의 그쪽 여자친구고 지금 시간대에 이곳에서는 돌아갈 곳이 없어서요. 아직도 그 논리냐? 혹시 이거 몰래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그쪽 집에서 자면 될 거라고 미래에서 그쪽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주 그냥 아휴, 여전히 미래 타령이다. 환자복을 입고 있지 않는 걸 보면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환자는 아닐 텐데. 저 정말 아무런 패도 안 끼칠 테니까 일단 들여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야, 누가 들으면 진짜 신비로운 개소리라고 알겠다. 밖은 조금 추워서. 확실히 그녀의 옷차림은 연분홍색 스웨터와 그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 핫팬츠, 그 속에 신은 스타킹뿐이다. 한겨울에 봄옷이라 춥겠지. 나도 코트를 입고 있지만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에 추위를 느끼고 있을 정도다. 안 돼요? 그런 그녀의 눈동자와 마주보고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말했다. 네, 잘 가요. 잠시만이라면요. 무심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버렸다. 예쁜 눈이었다. 정말요? 고마워요. 놀래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말해주는데 그녀가 타인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어딘가의 제 5위였다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니다. 평소 사람과의 대화를 썩 즐기지 않는 나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면역력이 없다. 호소랄까... 뭔가 마음이 약하게 하는데 차마 세게 나가진 못하겠다. 그리고 안면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근사근 다가오는 처음 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슬슬 추위로 몸을 심하게 떨기도 했으니까. 생판 남이니까 잠깐 정도는 도와줘도 그다지 얽히지 않겠지. 오, 노래 좋다. 차 맛이 좋네. 요. 그렇게 내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해맑게 마시고 있는 불청객이 한 명. 일단은 약속했던 대로 딱히 수상한 짓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추운 건 좀 괜찮아요? 네. 그럼 분위기도 적당히 무르익은 것 같으니 질문 타임을 갖도록 하자. 그럼 이참에 묻는 건데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미래 여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요. 약간 시무룩해지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길래 조금 놀랐다. 혹시 제가 뭐 잘못이라도. 이름 갖고 그럴 게 뭐가 있겠냐마는. 아니요. 전 유린이라고 해요. 유린. 유린이라. 확실히 내 어휘를 유린하긴 했지. 이게 뭔 말이야. 그나저나 나름대로 예쁜 이름인 것 같다. 예쁜 이름이네.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는 미래 여친. 아니 유린. 평소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생긴 습관인 혼잣말이 그대로 나와버렸다. 좀 부끄러워지는걸. 고마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녀 쪽이 얼굴을 붉힌다. 좀
처음 만날 때 그런 칭찬으로 기쁘게 하는 건 정해져 있기라도 한 걸까? 내 현실이 러브 코미디에 침식당하고 있어서 위험하달까. 이런 상황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 이제 뭘 물어볼까? 딱히 이런 걸로 엔딩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다 물어볼게요. 아까부터 그쪽이 밀고 있는 설정은 대체 뭐예요? 미래의 여자친구라니 날 놀리는 건가? 리얼충 폭발해라. 그게 참... 난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쪽에서 자꾸 안 믿어주니까... 내 말 이해돼? 아니요. 아, 진심으로 모르겠는데. 유리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말하려다 말더니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겠든지 결국 화를 냈다. 그러니까 난 미래의 네 여자친구고 우린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미래의 그쪽이 내가 과거로 가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막상 여기에 오니까 내 말은 전혀 안 믿어주고 아, 진짜 귀엽다. 그녀는 큰 소리로 화를 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나는 워낙 무신경한 성격 때문에 친구락은 없는 놈이라고. 무신경, 무감각, 무반응의 삼위일체. 그게 바로 나다! 아무튼 이걸로 확신이 섰다. 그러니까 그거군요. 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를 향해 나는 똑똑히 말했다. 중2병이라는 거죠? 그쪽. 허탈한 눈빛과 표정으로 날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녀에게 나는 자신있게 계속 말했다. 미래에서 왔다니 꽤 괜찮은 설정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현실성이 없죠. 뭐 애초에 중2병이라는 게 비현실적인 쪽이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상점과학 어드벤처도 아니고. 아무튼 이해해줄 테니 그쯤에도. 조금 웃음을 띠며 말하다 슬쩍 그녀를 보자 틀렸다. 끝이다. 정말로 답이 없다. 이 녀석은 구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제 됐어. 하지만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요. 뭔데? 이 마치 내가 잘못했다는 것 같은 느낌은.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다. 등 뒤를 전부 덮고 있을 정도로 긴 밝은 갈색 머리, 군살 없는 몸매에 예쁜 얼굴, 이른바 미소녀라고 불릴 법한 외모지만 척 보기에도 작은 키와 아담한 체구, 꽤나 빈약해 보이는 가슴이 왜 나와 갑자기.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어려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20살인데요. 20? 그런 외모로 20살이라고 하면 과연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작은데 뭐가 작다는 걸까요? 키겠죠? 어디를 보고 작다고 한 건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길. 네, 생각은 자유입니다. 물론 지금은 신체 연령 15 정도의 몸이지만 그래도 내가 있던 미래에서는 20살이었거든요? 네. 그럼 그쪽은 지금 17살이잖아요. 그쪽이 나보다 2살 더 많긴 했는데 근데 난 미래에서 왔으니까 지금은 오빠보다 연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누나? 오빠가 동생? 오빠인데 동생? 뇌정지가 제대로 왔네. 그렇게 그녀는 나를 내버려두고 혼자서 멋대로 혼란에 빠져버렸다. 방치되어 버렸어. 근데 내 나이는 어떻게 알았지? 뒷조사? 스토커? 조금 무섭다. 물어볼 게 없죠. 자, 좋아요.
정리를 하자면 당신의 이름은 유린, 미래에서 왔다는 설정이고 그에 따라 원래는 20살이지만 몸은 15살이다. 이거죠? 네. 아니 근데 설정이 아니라 진짜예요. 매우 편리한 설정이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뭐 어쨌든 저를 그 남자친구분이랑 착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야. 내가 못 알아볼 리가 없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오빠 얼굴을 잊을 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성을 내서 조금 놀랐다. 가만히 깜빡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니 그녀도 이내 놀란 듯 진정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이랑 그다지 달라진 부분도 없는데 예. 그러시다면 뭐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 거겠지 뭐. 그런데 평소에도 그런 말투세요? 자꾸 반말로 시작해서 존댓말 하시는데 그래 나도 이거 거슬렸어. 아니 반말을 할 거면 반말을 하고 존댓말 할 거 존댓말을 하지. 뭐이씨 아까부터 이거 거슬려. 그게요. 미래에서는 오빠한테 계속 존댓말을 썼거든요. 내가 연하이기도 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존댓말을 써오던 게 편해져서. 근데 이렇게 여기로 와서 그쪽을 보니까 왠지 지금은 오빠가 나보다 어리다는 걸 의식해버려서 갑자기 존댓말을 쓰는 게 어색해졌달까 뭐랄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는 그쪽도 저보다 어린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만 뭐 그런 문제라면 그냥 그쪽이 좋을 대로 편하게 부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을 듣거나 존댓말을 듣거나 상관없으니까 말이다. 나야 애초에 누군가와 호칭을 신경해야 할 만큼 친분을 쌓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반말 써도 될까? 그러세요. 뭐 저야 아무래도 좋으니까. 그보다 미래에서는 이라니. 정말 진심으로 도대체 뭘까? 저 여자는. 어쨌든 그렇게 말하자 그녀도 환하게 웃으며 끄덕여줬다. 그럴게 오빠. 전 덱 같은 여동생 가진 적 없는데요. 근데 이런 여동생 있으면 좋을지도? 진행할게요. 오빠한테 반말을 쓰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나저나 아까부터 뭐예요? 그 오빠는? 왜? 아니 아까는 연상이라고 했으면서 왜 오빠라고 부르는 건지. 그치만 오빠는 오빠인걸?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니 상상이 잘 안 돼. 아 그러세요? 응. 그래서 말인데 오빠도 말 놓으면 안 될까? 저도요? 어째서? 미래에선 항상 나한테 편하게 말했는데 지금은 존댓말을 쓰니까 어색하단 말이야. 또 미래 이야기인가? 미래에서 그랬다는 설정인가? 어찌 점점 더 연상 포지션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데. 걱정 마. 행동만큼은 제대로 누나답게 할 테니까. 20살인걸? 그래요 그래. 우와. 우와라니 뭐야. 진짜라고. 못 믿겠어. 너 같으면 믿겠냐? 그 얼굴로 20살이라고 해도. 믿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부터 잘 모르겠다. 공기가 꽤나 훈훈하구나. 언제 이렇게 친해진 거지? 딱히 친해진 것까지는 아니어도 내 딴에는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푼 상태였다. 내심 울고심은 들어도 상대가 너무 서슴없어서 경계하는 게 의미 없어서일까? 그럼 유린이라고 불러도 될까? 이름이 외자라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유린이라고 불러.
미래에서도 그렇게 불렀어. 아, 그래. 아직도 미래 타령이냐? 건성으로 대답하고 유린에게 물었다. 이제 넌 어떡할 거야? 정말로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탁할게. 앞으로 나 좀 여기서 재워주면 안 돼? 아니, 이 여자가? 진심이야? 오빠만 허락하면 괜찮아. 이런 사정을 다 제쳐놓고 남자 혼자 있는 집이라고. 괜찮아. 난 오빠 믿으니까. 믿음이냐? 오빠도 누나 믿지? 진짜 호칭이 적응 안 된다. 자신을 누나라고 하면서 나는 오빠라고 부르다니. 거기다 엄청 뻐기는 투다. 유린도 딱히 불미스러운 일은 저지를 것 같진 않고, 물론 나도 이상한 짓은 절대 안 한다. 포도리는 사양이다. 아무튼 집에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계신 부모님께서 매달 보내주시는 생활비도 나름 넉넉하니까 며칠 정도 재워주다가 나중에 잘 돌려보내면 괜찮겠지. 나는 내 방을 가리켰다. 그러면 저 방 침대에서 자. 내 침대야. 그래도 되겠어? 오빠는 어디에서 자게? 걱정해주니 고마운걸. 하지만 잠자리 문제 이전에 쟤를 격리시켜놓고 싶다. 격리? 난 소파에서 자면 돼. 여자를 소파나 바닥에서 재울 순 없잖아. 사실 여자이거나 말거나 문제가 아니다. 역시 타인과 같이 있는 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항상 혼자인 쪽을 택했으니. 고마워. 역시 오빠는 여기서도 상냥하네. 처음엔 좀 불안했는데 역시 내가 알던 오빠가 맞아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대체 그 여기서도라는 건 일일이 태클 가기도 귀찮으니 내버려 두자. 뭐라는 거야. 가서 잠이나 자. 잘 자. 방에 들어가는 유린의 뒷모습을 보고 소파에 털썩 드러누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니 난데없이 미래의 여친이라고 주장하는 여자애가 와서 동거라니. 대충 보면 평범하게 러브 코미디스러운 전개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수상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다. 일단 논리적이지 않지.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다니 말이 되냐? 애당초 미래의 여자친구라니 뭐야 그건. 이렇게 사는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말도 안 돼.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던 것 같다. 페이지 1-2데이.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눈을 떴다. 평소 잠을 깨우던 핸드폰의 알람도 조용하다. 당연하지. 오늘부터 주말이니까. 아침에 좀 멍한 건 있어도 딱히 잠을 들기는 편은 아니다.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좋았어. 사람과 부대끼러 밖에 나가지 않아도 돼. 최선을 다해 나태하게 있을 수 있을 거야.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졌다. 그대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향했다. 불이 켜져 있다. 영문을 몰라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옅은 열기와 함께 흘러나온 좋은 향기가 나를 감쌌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날 매료시키는 야릇한 향. 야릇한 향은 뭐야? 우리 집에 있는 샴푸로는 이런 냄새가 안 나는데. 킵아웃. 킵아웃 뭐야 이거. 잘 가렸다. 하얀 수증기 너머로 어떤 여자애가 샤워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시간은 짧았지만 그동안의 내 머릿속은 창대했으리라. 전부 기억해냈다. 앞에 여자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젯밤 미래 여자친구라며 나타난 유린. 나는 그녀를 내 집에 머물게 해주었고 지금은 유린이 먼저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전방을 응시했다. 유린과 내 사이에 있는 수증기라는 거대한 장막이 존재해 다행히 그녀가 보이고 싶어하지 않아 할 만한 부분은 모두 가려져 있었다. 수증기가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그러니 30 넘지 않았다 라고 속으로 안심하고 있던 찰나 내 귀야. 내 귀 아파. 기압되신 비명과 함께 그가 아름다운 궤도를 그리며 날아온 라이트 훅이 내 복부에 때려 박혔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녀의 알몸을 보지 못했다는 것 정도일까? 내 눈보다 유린의 주먹이 더 빨랐으니까.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왜 맞아야 하는 건지. 언제나처럼 세수를 하러 온 것뿐인데. 그게 잘못이지. 불이 켜져 있는데 왜 문을 열어? 시선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날 보지 마. 미안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듣는 그대로 잠들고픈 그런 천사에게 목소리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려나? 일어나. 흔들린다. 무언가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안다. 흔들리는 건 나. 흔드는 건 저기 스킵 좀 해주실래요? 뭐야. 일어났다. 괜찮아?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미안, 나도 몰랐어.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내가 유린이의 무릎을 베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시선은 그녀의 것이었나? 서둘러 상체를 일으켰다. 대체 뭐야? 나한테 맞은 채로 그대로 쓰러져 버려서. 힐끗 시계를 봤다. 시간은 거의 흐르지 않았다. 기절까진 아니어도 잠깐 쇼크라도 먹은 건가? 아팠어? 개 아팠어. 맞은 시점에서 이미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미안. 만화처럼 엄청나게 아프다거나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맞아서 놀라서 쓰러진 건가? 그런데 혹시 내 몸 봤어? 아니야. 못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또 맞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미안.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 정도면 고의잖아. 그치만 미래에서도 맨몸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아니, 너네 성인 그럴 수 있지. 잠깐만. 그런데 지금은 과거니까. 미래의 오빠는 이미 내 몸을 봤다는 얘기? 이미 나와 만나기도 전에 오빠는 내 몸을 전부 다 봐버렸다? 오빠 은큼해! 다 봤으면서 5년 동안 전혀 모른 척했구나! 미안한데 너 그거 당사자인 입장이 들으면 너 정신 나간.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미안해. 지금의 오빠는 모르는 거지. 미안해. 헷갈렸어. 미안해를 연발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유리. 뭐야, 귀여워. 근데 적응 안 돼. 아주 조심스럽게 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아직 밥도 못 먹었단 말이야.
배고파. 이러다. 그게 제일 큰 그거구나. 내 배려 물어내. 나보다 밥을 더 걱정하고 있다. 알겠어. 나는 한숨을 쉬고 유린의 바람대로 부엌으로 향했다. 잠깐만. 왜?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배고프다며. 요리 배고프다며. 직접 하려는 거면, 그런 거면 난 연상이니까 오빠한테 이것저것 해줄 수 있으니까. 유리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내가 할게. 평소에는 혼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요리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어쩌면 당분간 귀찮은 요리 따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지도. 그나저나 나이가 많으니까 해주겠다니 참 쓸데없는 부분에서 불타오른 애다. 너 요리 잘해? 내 질문에 유린의 등이 흠집 떨렸다. 녹슨 기계처럼 딱딱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럼 나 요리 잘해. 이미 말해서 신뢰성이 없는데. 왜? 시선을 피하지 말라고. 아무튼 내가 할 거니까 오빠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 누나를 믿으라고. 믿음이 안 가니까 문제지. 그놈의 믿음 타령.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무조건적인 일이 아닌데 말이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뭐라고? 안 들려. 아니야. 할게. 누가 봐도 저 요리 못해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겠다. 하지만 뭐 미래는 모르는 것. 어떻게든 되겠지 뭐. 설마 죽기 하겠어?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지. 그래, 열심히 해봐. 내가 응원한다. 유린이 고기를 살짝 끄덕이고 부엌 앞에 섰다. 소파에 가서 누웠더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부엌에서 여자가 요리해주는 모습을 보는 건 남자의 로망이라고 하던가. 그렇게 배웠는데. 배웠. 직접 겪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구만.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완전 잘하고 있는데. 우와, 나 어떡하지? 이러다 요리사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녀석이 무슨 반응이 그렇게 호들갑스러워. 오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돼. 잘하잖아, 그런 거. 그래. 그래요. 이리 손 떼고 구경만 하는 그런 거 잘하긴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좀 믿음직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유린의 말에 따르기는 했지만 역시 조금은 신경이 쓰여 그녀의 움직임을 쭉 지켜봐야만 했다. 가끔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지만 결국 유리는 무사히 무언가를 만들어냈는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다 됐어. 자, 기대되는 마음으로. 컨디션 올 클린. 최종 판단은 고! 싸우는 자에게 힘을! 비장한 마음으로 유린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 과연 음식은 뭘까요? 뭐야? 이게 뭐죠? 식탁에는 접시 위에 정체모를 무언가 물 한 잔이고 똥 아니야? 보기만 해도 보고 있기만 해도 저주받을 것 같은 비주얼이다. 게다가 분명히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많이 꺼내던데 그걸 전부 사용해서 만든 게 이 한 접시라고? 아니 뭐 대충은 예상했다만 설마 했던 것보다도 엄청나다. 유리나, 너 정말 미래에서 왔니? 믿어주는 거야? 아니 이 정도로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요리 실력이라면 시간여행도 꿈같진 않겠다 싶어서. 뭐?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심했지. 살짝 토라진 듯 이상을 쓰며 뿌하고 볼을 부풀리는 유린. 조금 귀엽잖아. 농담이야 농담. 그나저나 뭘 만든 거야? 혹시나 어딘가에 진귀한 음식일지도 모른다고 신라 같은 희망을 뿜어 보았으나 대개 현실은 가장 시시한 답이 진실인 법이다. 햄 볶음밥, 달걀 넣어서. 그냥 듣지 말 걸 그랬다. 햄 볶음밥? 이게? 정말로? 여태까지 엄청난 과정이 초라해지는 결말이었다. 햄과 밥과 달걀이 제 형태와 빛깔을 유지하지 못했잖아. 이렇게까지 망치기도 힘들 텐데. 어때? 가정적이지? 오빠가 이렇게 좋은 여자친구를 가진다는 사실에 감사하라고. 와, 진짜 눈물나게 감동스럽겠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유린의 말은 무시하고 급하게 냉장고 문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햄과 달걀이 전부 사라져 있잖아. 아니, 아예 냉장고 안에 있던 채소들이 거의 다 자취를 감춰버렸다. 어째서? 가만히 눈앞에 물체 X와 눈싸움을 해본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 안돼. 나를 입에 가져다 넣어. 아이 웃겨서 못하겠어. 웃겨서 못하겠어. 안돼. 정신을 차리고 유린을 봤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날 올려다보고 있다. 유린아. 미안. 도저히 못 먹겠다. 이해해주리라 믿어. 그치.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걸 막 집어먹는 녀석들은 없겠지. 만화 속에 나오는 녀석들은 대체 얼마나 비위가 좋은 거냐. 거짓말해서 미안해. 그래. 그래도 뭐야. 노력해서 꼭 오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거짓말인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차라리 연금술이 취미였는데 실패한 거라고 말해. 그 편이 더 설득력 있을 테니까. 그나저나 혹시 다치거나 한 곳은 없어? 아니, 딱히. 그러면서 탁자 아래로 내리는 왼손. 너 거짓말 진짜 못한다. 왼손 보여줘봐. 괜찮다니까. 유린의 손가락 끝에서 검붉은 피가 배어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니야. 이 정도는 조금만 놔두면 알아서. 슬거머니 손을 뒤로 감추려는 유린의 손을 재빠르게 붙잡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손바닥 쪽에 제법 깊게 베인 상처가 있다. 아까 시카를 다루다 다친 것 같다. 정말이야. 괜찮아. 이런 건 상처도 아니야.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상처 부분 깨끗이 하고 있어. 유린의 말을 끊고 수납장에서 구급상자를 찾아왔다. 그리고 신속하게 연고와 반창고를 꺼내 손바닥의 상처를 치료했다. 이 반창고 함부로 떼지마. 알겠어? 응, 알았어. 고마워. 고맙다니 뭐가 말인데.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 결국 요리는 내 몫인가. 이제 남은 걸로 내가 뭐라도 만들어 볼게. 가서 앉아있어. 유리는 고기를 한번 끄덕거리고는 식탁 앞에 의자에 앉았다. 그럼 이제 뭘 만들까? 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으나 맞다. 아까 다 희생당했잖아. 재료를 전부 사용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요리를 만들기에는 종류도 양도 애매했다. 어쩔 수 없나. 유리나 배고프지? 아니, 괜찮아. 안 배고파. 너 진짜 거짓말 못한다니까. 나가자. 햇살 가득한 주말 오전의 외출. 나로선 꿈도 못 꾸던 일이라고. 알아? 알 턱이 없겠지. 춥다. 눈부시다. 시끄럽다.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낸 긍정적 결과와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이 도리가 아니다. 기만인 것이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오신 수업을 무시하고 엎드려 자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류의 오만함이다. 분명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했고 이는 인류의 생활을 보다 편하고 안락하게 바꿔놓았다. 예컨대 추운 때에 따뜻하게 있을 수 있고 더운 때에 시원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데 왜 나는 이 엄동설 안에 집 밖으로 나와 있는가? 오빠, 추워? 한숨만 푹푹 내쉬던 나에게 유린이 묻는다. 당연한 말을. 추워. 사실 그렇게까지 추운 날씨는 아니다. 바람이 불 때만 조금 추울 뿐이고 여느 때보다 비교적 햇볕이 많이 쬐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게다가 나는 코트에 목도리까지 중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유리는 어제와 같이 짧은 핫팬츠에 스타킹, 위에는 연분홍색 스웨터만 입고 있다. 그러는 너는 안 추워? 난 괜찮은데 정말로. 붉어진 손등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살짝 움츠러들어 있는 목과 어깨. 전혀 괜찮지 않아 보이잖아. 거짓말은 나쁜 거다. 안 괜찮잖아. 춥잖아.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유린에게 둘러줬다. 덕분에 내 방어력은 조금 내려갔지만 엄살은 그만두자. 유리는 목도리를 잠깐 만지작거리다 얼굴을 살짝 파묻었다. 발끝을 보며 소리 없이 가볍게 미소 지었다. 따뜻해. 역시 오빠는 상냥하구나. 내 체온으로 덮여져 있으니 따뜻하겠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줄 리도 없고. 좋아하는 거 아닌데.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글쎄, 아직 목적지는 없는데.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그래? 정말 괜찮겠어? 뭔데? 먹고 싶은 게 뭐길래 그렇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말하는 거지? 라면. 라면? 라면이 먹고 싶어. 진짜? 아침으로 라면이라 독특한 취향이다. 오빠는 괜찮아? 나야 상관없는데 아침부터 그런 거 먹으면 속 안 좋고 그렇지 않아? 응.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아, 신기하네. 아침부터 라면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오빠를 보니까 먹고 싶어졌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 에이, 그런 건 아무래도 좋잖아. 아무튼 빨리 가자. 어느 쪽이야? 이쪽? 이쪽? 두리번거리며 내 손을 잡아 끄는 유리. 어쩌면 쥐레를 밟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상관없지만. 이쪽이야. 유린이 가려는 반대 방향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런데 저기 유린아? 손 좀 놓아주지 않겠니?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 보이던 것보다 더 작은 느낌. 세게 쥐면 부서질 것 같은. 게다가 역시 약간 얼어있던 손이었다. 다른 사람의 살갗이 닿는 감촉이 낯설다.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 놓으려고 했지만 유리는 내 손을 더욱 세게 잡으며 말했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전부 날 배려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너 라면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계속 걷기나 해. 딱히 배려해준 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그냥 내 특이한 입맛이 우연히 너랑 맞은 것 뿐이라고. 그럴까나? 이 누나는 오빠 덕분에 무척 기쁘답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가니까 미래에서 오빠랑 같이 놀러 다니던 게 떠오르는걸? 그때는 오빠가 먼저 내 손을 잡아줬었는데. 또 미래 타령.
유리는 즐거운 듯이 내 옆에 가까이 다가왔다. 딱히 상관없으려나? 손을 맞잡은 채로 계속 걷는다. 진짜 맛있었어. 배를 어루만지며 거실로 슬금슬금 걸어가는 유린. 어루만지는 배는 무언가를 많이 먹은 것처럼 빵빵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라면을 아침부터 곱빼기, 그것도 국물까지 전부 먹고 온 것이다. 옆에서 같이 먹고 있던 내 속이 다 안 좋아지는 느낌이었더랬지. 유린이 소파에 퇴석하고 큰 소리를 내며 들어눕는 게 보였다. 말려 올라간 스웨터에 가려지고 있던 아랫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식곤증 때문인지 조금 졸리네. 그럼 지금 잠깐 자둬. 너도 식곤증에 잠이 드는 기쁨을 알고 있는 게로구나. 나는 내 방에 있는 옷장에서 여름 이불을 가져와 유린에게 덮어줬다. 소파 너머는 전부 유리창이어서 채광은 좋지만 우풍도 꽤 세다. 이불 없이 편히 잠들지 못할 테니까. 유린에게 이불을 잘 덮어주고 일시적으로 빼앗겼던 내 방의 영유권을 다시 되찾으러 갔다. 책장에서 아직 읽지 않은 책 몇 권을 꺼내들고 이불 안으로 꾸물꾸물 기어들어갔다. 침대 속으로 들어가 이불 달팽이가 되는 것보다 멋진 일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야. 그런 장비로 괜찮은가? 가장 좋은 걸로 주시게! 유린이 한번 사용했었기 때문인지 평소와는 다르게 이불 속에서 은은한 향기가 난다는 점이 살짝 신경이 쓰였지만 아무래도 좋겠지. 향이 좋네. 침대 위에서 이불과 한몸이 되어 놀다 보니 꽤 시간이 지나 있었다. 유리는 일어났을까 궁금해져 읽던 책을 들고 거실로 나가보았으나 아직 자고 있었다. 이 녀석 정말 잘 자는구나. 첫 끼를 늦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진 않았다. 나보다 많이 먹었던 유린도 마찬가지겠지. 다른 소파에 앉아 책을 마저 읽었다. 1시간쯤 더 지났을까? 그제야 유리는 몸을 뒤척이다가 일어났다. 일어났어? 정말 잘 자더라. 진짜 오래 잤어. 반쯤 덜 떠진 눈으로 뜻모를 말을 한들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정신줄 놓지마. 남의 집이라고. 입가에 침부터 닫고 말해. 언어가 의미 전달이라는 게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잖아. 내가 잠을 많이 자는 편이라. 근데 오빠, 나 잠을 잘못 잔 것 같아. 몸이 찌뿌둥해. 잘못 잤다니. 침으로 입가를 적셔가면서까지 잔 녀석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옷이라도 좀 더 편한 걸로 갈아입고 자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가?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이것저것. 그래? 유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세수를 하려는지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향했다. 그 사이 나도 내 방에 있던 책을 다시 꽂아두고 왔다. 다시 거실로 나오니 유린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정수기에서 받아온 물을 건네줬더니 목이 많이 말랐었는지 단번에 잔을 비웠다. 유린이 건네는 빈컵을 받아든다. 그리고 침묵. 아,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정석의 시간이 왔다. 빠밤빠밤. 오늘따라 코가 좀 막히네.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하루가 흘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실제로 유린도 저렇게 발끝을 꼼지락거리기만 하고 조금 더 이 조용함을 만끽하고 싶지만 그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내려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유린아. 응? 괜찮다면 너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을래? 미래에서 왔다든지 나의 여자친구라든지 그런 거라도 좋으니까. 역시 나에 대해 알고 싶은 거구나. 오빠는 날 좋아하니까. 태클을 걸고 싶었지만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니 그냥 참았다.
유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몇 번 끄덕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유린. 미래에서 왔고 우리는 나중에 연인 사이가 돼. 그건 알고 있어. 물론 믿진 않지만. 그럼 오빠가 궁금해하는 건 뭔데? 왜 매번 내가 질문하는 양상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건데? 예를 들어 네가 날 어떻게 아는지. 내가 유리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내 이름과 나이를 알고 있었다. 그야 우리는 미래에서 사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예 미래에서 왔다는 게 사실이란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네가 미래에서 온 게 맞다 치자. 우리는 연인 사이였고 아닌가? 과거형을 쓰면 안 되나? 알게 뭐야. 아무튼 너는 미래에서 지금으로 와서 날 만났어. 그런 전제니까. 전제 같은 게 아니라니까. 내 입장에선 그렇다고.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아무튼 넌 날 알고 있어. 근데 지금의 난 널 몰라. 그렇다는 건 동시간대에 너와 내가 만나기 전이라는 거잖아? 그렇게 되네.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 유린. 저번에 내가 이름을 물어봤을 때와 같은 표정이다. 네가 나와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어? 첫 만남. 유리는 즐거웠던 기억이라도 떠올리듯 아련한 미소를 짓더니 이걸 잠깐 봐줄래? 죄송합니다. 유린이 내민 왼팔 손목에 있던 것은 검은색과 하얀색 끈으로 된 팔찌였다. 이 팔찌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오빠한테 받았던 거야. 나 이거 그때 오빠가 줬을 때부터 계속 차고 다니고 있다. 팔을 내민 채로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말하는 유린. 혹시 지금 이 팔찌 가지고 있거나 하진 않아? 아니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근처에서 팔던 걸 본 적도 없어. 그래? 그걸 너에게 줬던 사람은 내가 아니야. 따라서 사람 잘못 찾아오셨어요. 잠시나마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뭐야 이거. 엔드. 이야기 끝. 자,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플레이해주셔서 그런 건 아니라고 처음에 말했었잖아. 그랬었어? 그랬었어. 그러고 보니 오빠가 이 팔찌를 나한테 주고 뭐라고 했었는지 알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나를 좋아한다고 했었어. 부끄러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스스로의 말에 부끄러워하며 요리는 옆에 있던 쿠션을 꽉 끌어안아 빨개진 얼굴을 푹 묻는다. 지금의 오빠는 못 믿는 눈치지만 우리는 그렇게나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해야만 하는 일? 그게 뭘까요 과연? 데이트? 싸한 공기가 돈다. 엥? 오빠는 나와 함께 데이트를 해줘야겠어. 맞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게 뭐 있는데 게임하다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막 밖에서 막 이런 잡음 들리는 거를 제가 원래 비주얼로백 게임할 때는 제가 방송 마이크를 따로 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옆에 화면을 누르면, 이 게임을 외에 다른 화면을 누르면 이 게임 소리도 꺼져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기침 나올 것 같을 때나 밖에서 좀 큰 잡음이 들릴 때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끄는데 끄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소리가 끊겼죠. 좀 이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 게임 데이트라니?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데이트라는 건 이 세계를 파괴하는 정령들의 힘을 봉인시키는 의식을 뜻하는데 과연 맞을지. 기각. 단호해. 어째서? 너무 뜬금없잖아. 좀 더 납득이 갈 만한 근거를 긁고 와. 오빠 여자친구를 심심해 죽게 만든 셈이야?
토끼는 외로우면 죽는다고. 넌 토끼가 아니잖아. 그리고 외로움 따위 난 몰라. 외로움을 모른다니. 신기한 표현이네. 아, 됐어. 신경 쓰지 마. 왜 애기가 이쪽으로 빠진 거야? 그런 말이 있지. 억지가 대문으로 들어오면 논리는 창문으로 도망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억지 부리지 말고 제발 너네 집으로 가. 오빠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울먹거리지 마. 뭐 너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지 않냐면 그건 아니겠지. 오히려 알고 싶다. 이 말도 안 되는 설정의 여자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아내고 싶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어쩌다 자신의 미래에서 왔다는 이상한 말에 짓거리게 되었나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 정말 만에 하나 혹시나 유린이 나 몰래 나를 좋아하는 여자애라고 치자.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다. 가능성은 0에 수렴하지만 갑자기 미래의 여자친구라니. 아무리 호감을 어필한다고 해도 이런 어이없는 짓은 안 할 거다. 중2병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오는 이전에 멀쩡한 여자애가 대놓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건 충분히 이상하다. 내 인생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말이지. 애초에 미래에서는 오빠랑 나랑 데이트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오빠가 먼저 데이트 가자고 말도 꺼냈는데. 그럼 그 미래의 남자친구분께서 가서 그런 말을 하라고. 게다가 계속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같이 다니다 보면 오빠가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말이야. 나름 일리 있는 말이긴 하네. 분명 이 상황을 바꾸려면 유린 말만 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녀와 함께 행동하면서 관찰이나 대화 같은 걸 꾸준히 해보는 게 낫겠지. 무언가에 대해 정보를 모으려면 항상 붙어 있어야 할 테니. 그래, 뭐 네 말에 따른다 치자. 정말? 오빠 사랑해.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 뭔데? 데이트라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데이트 같은 건 현재 진행형 대기인피증 자택경비원에게 너무 생소한 어휘다. 가본 적이 없는 곳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해본 적이 없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유감. 데이트라는 건 말이지. 그건 오빠가 나를 데리고 가서 여기저기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냥 귀엽다고 하기는 어려운 소리가 유린의 뱃속에서 울려 퍼졌다. 생리 영상이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의 배를 감싸는 채 얼굴을 붉히는 유린. 길거리에서 여러가지 먹을거리를 팔긴 하는데. 그래, 그거야. 밖에서 이것저것 사먹는 게 데이트라고. 아닐 텐데. 오빠 빨리 나가자. 현기증 나려고 해. 나도 현기증 난다 지금. 급속도로 HP가 줄어드는 유린과 나갈 채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간다. 이 게임 뭔가 다른 화면을 못 누르겠어. 실내와는 달리 싸늘한 밤 공기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야 했다. 4분 같은 거 들릴 것 같으면 마이크 끄고 싶은데 그걸 못하겠네. 이 게임은. 익숙한 거리를 다니던 중 유리는 길가의 분식점 포장마차 앞으로 날 끌고 갔다. 여기 호떡 2개 주세요. 맛있겠다. 데이트는 호떡을 먹는 걸로 시작하는구나. 춥고 배도 고팠기 때문에 호떡이 나오자마자 나는 그걸 입으로 집어넣으려 했다. 잠깐! 오빠 뭐 하는 거야? 호떡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 호떡도 먹는 방법이 있어? 호떡 먹는데 방법이 있어? 호떡을 그럼 간장에 찍어 먹기라도 하는 건가? 호떡은 말이야, 그렇게 반으로 접어서 먹으면 흘리기 쉽다고. 이렇게 세로로 쪼개서 2조각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야.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호떡을 2개로 잘라서 먹는 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요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호떡을 세로로 쪼개 2조각으로 만들었다. 식빵 한 면에 짐을 바른 것처럼 소스가 단면에 발라진 호떡이 2개 생겼다.